기상 관측 이래 최고의 적설량을 기록한 이날은 많은 항공편이 지연과 결항을 하게 되었고, 케이프타운을 가기 위한 두바이행 항공편 또한 3시간의 지연 끝에 다행스럽게도 출발을 하게 되어 26시간 만에 케이프타운에 도착하였다. 테이블 마운틴이 보이는 호텔에서 여행의 첫 밤을 보내고, 다음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랜드마크 테이블 마운틴을 방문한다. 한라산의 백록담과 더불어 세계 7대 경관에 속한 이곳은 3억 년 전 바다가 융기되어 솟은 산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산 중 하나이다. 이 산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좌측에서 올라오는 구름은 함 행크스 선장이 밤새 피운 담배 연기가 구름처럼 산을 덮었다는 이야기와, 우측에서 오는 구름은 12개의 봉우리의 신들이 이 산에 모여 식사를 할 때 테이블 위에 씌운 식탁보가 구름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다. 케이프타운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환상적인 경치를 여유롭게 즐기며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한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케이프타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와이너리 그룻 콘스탄샤다. 이곳에서 점심 식사와 가볍게 포도밭을 둘러보고 4종류의 와인 시음도 경험해본다. 원주민이었던 흑인들과 유럽에서 건너온 네덜란드인들의 마찰이 있은 후 무기를 가지고 흑인들을 학살하면서 백인 정착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후 영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최초의 학교가 탄생하게 된다. 초대 총장으로 옥스포드를 졸업한 식물학자가 오게 되는데, 이곳의 환경을 보고는 식물원 개발을 의회에 건의하였고 1913년 남아공 최초의 식물원이 탄생하게 된다. 다음날 아침 방문한 곳은 캠스베이다. 이곳은 네덜란드 선원 폰 캄스가 발견한 곳으로, 처음에는 그의 이름을 따 네덜란드어로 캄츠베이라고 불렀으나 1867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즉위 60주년 행사가 열린 후 영국식 지명 캠스베이라 불리게 된다. 이후 물개섬으로 가던 중 인력시장 같은 곳을 지나는데, 이날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걸을 하기 위해 거리에 앉아있다고 한다. 푸트베이에서 10여 분 정도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물개섬이라고도 불리는 듀이커 섬에 도착하게 된다. 이곳은 물살이 강하고 해초류가 풍부하여 물개들의 자연 서식지로는 최고라고 꼽히는 곳이다. 배는 섬 주변을 돌며 바위섬 위에 햇빛을 즐기거나 자유롭게 헤엄을 치며 도는 수백 마리의 물개들을 만나게 해준다. Thank you. Thank you, sir. You're welcome. Bye bye. 물개섬을 뒤로하고 BBC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도로 체프먼스 피크 드라이브를 달려본다. 아름다운 산과 푸른 바다를 함께 볼 수 있는 이곳은 케이프타운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절경을
선물해준다. (1488년) 포르투갈의 선장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발견한 희망곳은 폭풍과 암석으로 이루어져 처음에는 폭풍의 곳이라고 불렀다. 이후 포르투갈의 주왕 2세는 인도로 향하는 항로 개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 바다를 지나길 두려워하는 선원들에게 살아 돌아가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 희망곳이라 이름을 바꾸었다. 이곳은 아프리카에서 펭귄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남아공의 바다는 해류 덕분에 수온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 펭귄 서식이 가능하다. 보통 2개의 알을 낳고 1달 반 정도를 품게 되는데 알에서 부화한 펭귄은 6일이면 혼자 설 수 있지만 첫 걸음은 3주가 지나야 가능하다고 한다. 1달 동안 부모로부터 먹이를 받아 먹게 되고 이후 독립을 한다. 우리말로 바위너구리라 불리는 닷이라는 동물도 있다. 이들은 펭귄 알을 훔쳐먹기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하여 여간 골칫덩어리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일정으로 아프리카 전통 공연을 보며 연주를 들으며 아프리카 내 각국의 대표적인 음식을 맛보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케이프타운에서의 마지막 날, 복합 마을이라는 곳을 방문한다. 과거 이곳은 말레이계 노예들의 집단 거주 지역이었다. 당시 노예들이 사는 집은 흰색 페인트를 칠했다. 이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인종 분리 정책을 폐지한 후 일부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남아있는 이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님을 말하기 위해 다양한 색을 칠했다. 이후 무슬림들이 정착하며 살기 시작했고 만델라의 통치 시기 보다 밝고 화려한 색으로 마을을 꾸미게 된다. 케이프타운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방문을 한 곳은 워터프론트이다. 1860년 빅토리아 여왕의 장남 알프레드 왕자가 해군 장교로 입대 후 이곳으로 온 것을 기념하여 항구의 이름을 알프레드라 바꾸고 옆 제2부두를 빅토리아라 이름 붙이게 된다. 1937년 해군기지가 볼더스비치로 이전을 하면서 남겨진 이곳은 1983년 테마파크 형태로 개발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쇼핑몰과 공연 그리고 행사장들이 들어서면서 번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항을 가는 길, 도시 외곽에는 깔끔한 도시의 이미지와는 달리 월드컵 당시 만들어진 난민촌이 보인다. 아름다운 자연과 잘 정돈된 도시의 이미지와는 달리 아직도 가난도 고통받는 이들의 모습이 사뭇 대조적이기도 하다. 잠비아의 리빙스턴 공항에 도착 후 짐바브웨로 이동하여 하루를 보내고 보츠와나 초베 국립공원으로 가 보트 사파리 투어를 경험한다. Please say hello. Hello. 안녕하세요.
수영을 즐기는 하마와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진흙 장난을 치는 아기 코끼리, 그리고 그 아기 코끼리를 보호하려 주변을 지키는 여러 코끼리들의 모습이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다. 롯지로 돌아가는 길에 버팔로를 사냥한 악어떼를 본다. 짐바브웨로 돌아와 노천 목각 시장에 들러 여러 동물들의 조각과 아프리카다운 문양이 그려져 있는 접시, 그리고 마그네틱 등 다양한 기념품을 둘러본 후 잠베지강의 선셋 크루즈를 즐긴다. 이곳은 강의 상류 지역으로 이 강이 흘러 빅토리아 폭포를 만들게 된다. 두 시간 정도 배를 타고 경치를 둘러본 후 하선할 시간이 다가오자 배 타고 있던 직원들이 모여 아프리카인들의 흥을 느낄 수 있는 작은 공연을 마련해 주었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으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위해 잠깐 이동을 하니 이곳부터 격렬히 환영 인사를 해준다. 식당으로 들어가는 길에도 작은 공연과 페이스 페인팅, 그리고 전통 방식의 요리가 눈길을 끈다. 다음날 빅토리아 폭포를 내려다보기 위해 헬기 탑승장으로 간다. 도착 후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15분간의 잊지 못할 경치를 만나본다.
다음으로 짐바브웨 쪽에서 빅토리아 폭포를 만나본다. 폭포를 만나기 전 간단한 설명을 듣고 투어가 시작된다. 폭포를 만드는 잠베지강은 이집트의 나일강, 콩고의 콩고강, 나이지리아의 점점 나이저강에 이어 폭포 아프리카 소리와 내에서 소소 네 소리가 번째로 긴 들려온다. 강이다. 다양한 동물과 식물들, 그리고 많은 나비가 있다는 게 특징인데 아쉽게도 건기라 꽃이 피질 않아 나비는 볼 수가 없었다. 빅토리아 폭포는 리빙스턴 박사가 성교와 노예 해방 활동을 위해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을 탐험하던 중 천둥 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되고 그곳에서 모시오야 투냐라 불리는 폭포를 만나게 된다. 이 폭포는 리빙스턴 박사에 의해 영국 여왕의 이름이 붙여지며 빅토리아 폭포라 불리게 된다. 아쉽게도 그가 개척한 루트는 노예상들이 이용하며 인도양을 중심으로 한 노예 무역의 활성화에 크게 이용이 되었다. 짐바브웨 편을 만난 후 국경을 통과하여 잠비아 측 폭포를 만나본다. 이곳 또한 리빙스턴 박사의 기념비가 탐험을 하는 당시의 모습으로 세워져 방문객들에게 그의 뜻을 전하는 듯하다. 이곳을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대륙 중남부 투어를 끝마치고 대전인의 경이로움을 간직한 아프리카 최대의 분화구와 사파리를 만나기 위해 케냐, 탄자니아를 향해 떠나간다. 늦은 밤 나이로비에 도착 후 잠시 잠을 청하고 해밍웨이의 킬리만자로에 눈이 지필된 암보셀리 국립공원을 향해 출발한다. 케냐 남부에 위치한 이곳은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유네스코는 1991년 이곳을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선정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은 야생의 모습 그대로를 만날 수가 있다. 국립공원에 도착 후 노지로 향하는 길에 야생 동물들을 만나보았고 점심을 먹은 후 게임 드라이브를 준비하고 빅5를 보기 위해 잔뜩 기대를 하며 야생의 모습을 보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운 좋게도 치타무리가 사냥 후 새끼들에게 먹이를 먹이며 주위를 경계하는 모습을 만나게 된다. 약육강식이라는 자연의 법칙으로 먹잇감이 된 동물들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야생 그대로의 모습을 접하며 치타의 모성애 또한 느껴보는 순간이다. 그리고 코끼리의 낙원이라 불릴 만큼 많은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서식하는 이곳에서 군집을 이루며 이동하는 코끼리들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려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얻는다. 다음으로 기린과 어둠이 내려앉아 집으로 향하는 하마떼를 보며 오늘의 게임 드라이브를 마무리한다. Now shall we go to Serena Lodge? Yes. This is a small town we call Kisongo town.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탄자니아의 아루샤를 경유해 아프리카 최대 분화구 응고롱고로를 향해 간다. 도착 전 꽤나 규모를 갖춘 마을을 지나간다. 이곳은 마니아라 호수 옆에 생긴 마을로 호숫가 주변으로 야채와 과일 등이 재배되어 도로가 주변으로 이런 것들을 파는 상인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있다.
입구에 도착 후 원숭이들의 소란에 놀라 주위를 원숭이가 살펴보니 차 안에 들어갔나 보다. 원숭이 몇 마리가 매달려. 방문객들이 도시락을 약탈하여 배를 채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어헤이. 뭘? 응고롱고로라는 지명은 마사이족들의 소 울음소리에서 붙여졌다고 한다. 200만 년 전 초대형 화산 폭발에 의해 형성된 세계에서 6번째, 아프리카에서 첫 번째로 큰 분화구를 내려다보며 자연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모습에 한동안 넋을 잃은 채 풍경을 감상해본다. 인간들에게는 지구의 정원이라 불리며 야생 동물들에게는 마지막 에덴 동산이라 불리는 곳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이한다. 본격적인 게임 드라이브가 시작된다. 처음 만난 동물은 지금 얼룩말 싸우고 얼룩말이다. 있어. 쟤 싸우고 있어. 성질이 더러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가축화하길 포기했다는 녀석들이다. 더러운 성질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첫 만남이 싸움이다. 그리고 배에 새끼를 뺀 암컷도 보인다. 푸른 배를 자세히 보니 태동을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다. 코끼리가 차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도 경험하고 운이 좋게 버팔로를 사냥하는 사자무리도 보게 된다. 오, 다이나믹해. 지가 워낙 커서 Another young Maggie. 아프리카의 청소부라 불리는 자칼과 호수를 가득 메운 호황무리들, 그리고 또 다른 청소부 대머리 황새도 만나본다. 동물들의 시체를 파먹는 데 있어 청결 유지를 위해 진화한 모습이 이 대머리다. 제 마라부가 아프리카 대머리 황새고, 이동 중 한쪽 뿔을 잃어버린 톰슨 가젤도 만나보고 눈으로 보기 힘든 거리에서의 빅5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코뿔소를 보며 응고롱고로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세렝게티로 이동하던 중 마사이족 마을을 잠시 들러 소박한 환영식을 받은 후 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시 길을 떠나 세렝게티 국립공원 입구에 도착한다. Serengeti 누떼 얼룩말. manca oksulo manca. 네. 세렝게티는 마사이어로 끝없는 평원이라는 뜻이다. 이곳에서 중심부까지의 거리가 80km로 탄자니아와 케냐 이 두 나라에 걸쳐 있는 이 국립공원이 얼마나 큰지 짐작하게 된다. 가을이 시작되는 2, 3월이면 새끼를 낳기 위해 초식동물들이 남쪽으로 이동을 한다. 국립공원의 남쪽은 대부분 낮은 풀들만 자라기 때문에 포식자들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때가 지나면 누떼와 얼룩말들이 함께 이동을 하는데 시기를 잘 맞춰 오게 된다면 자연이 보여주는 최고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세렝게티의 밤이 지나고 아침을 맞이한다. 귀여운 모습의 몽구스를 만나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여유롭게 아침을 즐기는 기린을 만난다.
무리를 지어 풀을 뜯는 임팔라들과 그들을 지키듯 주변을 둘러보는 수컷 한 마리. 아침부터 뜨거운 햇빛을 피하려고 물속에 들어가 있는 하마들. 나무 그늘에 누워 휴식을 취하는 사자들과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듯 나무에 올라 잠을 청하는 사자도 보인다. Very good. 라이온 킹에서 심바의 탄생을 아프리카 모든 동물들에게 알리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바위도 만나보고 기린, 코끼리 등 야생 동물들의 뼈를 보며 가벼운 설명과 미디어 센터 내 자료실에서 세렝게티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이번 투어를 마무리한다. 집으로 향하는 긴 여정의 시작으로 경비행기를 탑승하였고 맑고 화창했던 하늘에서 갑자기 구멍이 뚫린 듯 소나기를 퍼부으며 발걸음을 잠시 묶어둔다. 그리고는 잠시 후 언제 그칠까 싶던 비는 더 이상 쏟아낼 게 없는지 그치고는 맑은 하늘을 보여준다. 그리고 1시간의 비행 후 아르샤에 도착하여 마지막 밤을 맞이하며 이번 여행을 마무리한다. Welcome to Russia. Thank you. Welcome to the Thank you. Manam people. Lourd.